타악기는 두드려서 소리 내는 건 뭐 전부 타악기이기 때문에 타악기의 종류도 얘기할 수 없고 범위가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그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타악기 하면 뭐 유태인들이 심벌스가 있었고 고대 히브리어의 심벌스가 있었고 그리스의 팀파논, 아마 여기로부터 팀파니가 진화한 게 아닌가, 북가죽으로 구성된. 그리고 아프리카 민속 타악기 중에 종족마다 미라 그래서 이 종족마다 이름이 다른데 이거를 타악기라고 해야 될지 무슨 악기로 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메탈을 또는 뭐 반드시 맨 처음엔 아마 메탈이 아니었겠죠. 딱딱한 나무겠죠. 이런 거를 이렇게 길이가 다르게 해놓고 이걸 튕기면은 그게 진동해서 소리를 일으키는, 이거는 이 속에 이게 들어가 있고, 제가 이거 비슷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요 정도의 그 메탈 편이 달린 그런 아프리카 기원의 그 악기를 뭐 선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타악기라고 해야 될지 뭐 기타 악기라고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아프리카 토속 악기로서의 이 북이죠, 북. 그 다음에는 마림바인데, 마림바가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기원하지 않았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나무 조각을 이제 갖다가 나무 조각의 그 횡진동이죠. 나무 조각을 두드리면은 나무가 진동하는데 그 소리가 크지가 않으니까 조롱박을 여러 가지 크기를 갖다가, 조롱박이 헬름홀츠 레조네이터죠. 헬름홀츠 레조네이터를 이걸 나무 편을 두드려서 미약한 소리를 발생시키고 헬름홀츠 레조네이터로 증폭해서 다시 더 큰 소리로 소리를 내게. 그 아프리카 토인들이 그리고 중남미에서도 어느 나라가 마림바를 자기네 국가에서 지정한 국민 악기로 법으로 지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중남미에. 그럴 정도로 이 아프리카 또는 중남미에 이런 악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나중엔 이 조롱박을 관으로 대신해서 레조네이터를 관으로 했는데, 조롱박을 관으로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은 요 피아노로 치면 건반이 아주 촘촘하게 놓을 수 있죠. 조롱박은 이 방댕이 때문에 촘촘히 놓으려면 이걸 이렇게 둥글게,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좀 이거 사이가 촘촘하지 못한데, 이렇게 레조네이터를 폐관을 레조네이터로 쓰면서 연주가, 빠른 연주가 용이해졌고, 현대에는 이제 이걸 메탈로 해서 레조네이터를 이렇게 쭉 달아가지고 마림바 내지는 실로폰이 이렇게 발달하게 됐죠. 맨 처음에는 아주 레조네이터가 없는 거, 이런 건 뭐 글로켄슈필의 원조라고 봐야지 되겠죠. 이런 것부터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된 거죠. 고대 실로폰, 이렇게. 우리나라의 실로폰 비슷한 게, 이거는 건반 모양으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편경인데 돌 조각을 만들어서, 이거 보면 자유도가 돌의
길이 내지는 두께, 그러니까 돌의 크기와 길이와 두께 두 가지인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이 두꺼운 돌과 얇은 돌이 크기가 똑같고 이건 두껍게 하고 이건 얇게 했다면 어느 것이 높은 소리가 날까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얇은 돌이 높은 소리가 날 거다. 진동을 쉽게 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두꺼운 돌이 높은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은 두꺼운 돌이 밴딩 스티프니스가 높아. 그러니까 아까 지워진 질량하고 매스 시스템에서 스프링 상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돌이 높은 소리 나고 거의 이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쪽이 이게 높은 소리 나는 거고 이게 낮은 소리 나는 거고 두드리는 망치 끝에 솥불로 된 걸 딱 두드려서 꼭 어느 곳을 두드리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악에 한쪽엔 편경 한쪽엔 편종 이렇게 있죠. 그게 오케스트라의 뭐 파이프 오르간에 해당하는 그런 동양의 그 악기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만들기 힘들고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에서는 시도도 못했던 그런 악기입니다. 또 하나가 편종이죠. 종을 크기는 비슷한데 여기도 두께를 다르게 해서 두꺼운 게 높은 음이 나죠. 그리고 이게 단면이 정확한 원이 아니고 타원이에요. 타원인데 옛날에 뭐 이 아프리카 토족 내지는 다른 현대의 뭐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캔이나 이건 메탈로 된 국자를 걸어놓고 두드려서 리듬이나 멜로디를 연주하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편경과 마찬가지로 편종 해서 이렇게 한 세트에 종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이 편종이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새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만들기 쉬울 텐데 우선은 이 합금을 만드는 합금이 일정해야지 되죠. 합금이 다르면은 형태가 같은 형태라도 합금이 달라질수록 그 안에서 이 쉘 내부에서의 음속이 달라지고 탄성 계수가 달라지고 그래서 원했던 음고가 안 나오죠. 그리고 시메트리가 깨진다든가 이게 전부 주물을 해야지 되는데 주물이면 옛날 주사로 틀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거의 정확도가 그래서 여기서는 주물할 때 정확하게 주물을 하는 거고 재질을 늘 컨스탄트하게 하고 그 프로세스 자체가 몇 도로 올려서 이걸 뭐 쇠는 아닙니다만 쇳물을 몇 도로 올려서 부어서 식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또 일정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안에 금속 물리적으로 알파, 베타, 뭐 감마, 델타 페이스 그 페이스들이 일정해야지 그게 역학적인 탄성 계수나 밀도나 이런 게 일정하니까 이거는 스틸팬입니다. 스틸팬은 카리브해에 있는 트리니다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서인도 제도에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또 뭐 등등 제도라는 건 굉장히 많은 섬이라는 거죠. 거기 사람들은 거기도 미국의 그 후에는 이제 오랫동안 큐바의 카스트로라고 민족주의자가 나와서 미국과 반목을 했지만 거의 2차 대전 후에는 얼마 동안 미국의 경제적인 식민지,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죠. 거기서는 이 드럼을 가지고 이 위에 메탈을
열 처리를 하고 해머로 두드려서 부분 섹션을 나눠 가지고 그 나무 막대기로 섹션을 하면은 이제 섹션을 넓게 나누는 거는 낮은 음이 나고 섹션이 좁은 건 높은 음이 나서 이렇게 여기 바로 이게 제가 이게 하나 있는데 오늘 징하고 꽹과리를 가져오느라고 이건 못 가져왔는데 부분만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되고 큰 악기는 반음까지 해서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드럼 통의 안에 있는 공기와 이 테두리는 레조네이터 역할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 두 개 나무 채 가지고 두드리면 요거는 이제 가장 프리미티브한 거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드럼 통을 절반 자른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스틸 펜입니다. 그 서인도 제도에서 똑같은 미군 부대에서 굴러나온 폐유류통 가지고 한국에서는 버스 자체를 만들었고 서인도 제도에서는 두드리면서 노는 쪽으로 발전시켰다. 출발은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 이거 오리지널 스틸 펜 살려면 싸지 않대요. 막대 진동이 글로켄슈필이나 이런 트라이앵글이나 마림바 바나 그런 거에 기본이 됩니다. 막대의 굽힘 진동이. 그래서 끝이 한쪽이 아주 못 움직이는 게 아니고 클램프트 된 게 아니고 프리 엔드일 때 횡진동, 트랜스버스 진동의 주파수는 이렇게 되고 이게 스피드 오브 사운드 이 고체 내에서의 스피드 오브 사운드인데 요건 밀도고 이건 양수 모듈루스 탄성이죠. 양수 모듈루스. 이건 밀도, 랭스. M은 대략 357 홀수로 나가고 K는 radius of gyration 그래가지고 두께 렉탱귤라 바는 이렇고 원일 경우에는 여기는 렉탱귤라 바까지예요. 여기까지는. 이거는 원통형인데 속이 이너 라디오스, 아우터 라디오스 있으니까 속이 빈 파이프. 요 밑에 여기는 속이 빈 파이프. 여기는 그냥 단면이 직사각형인 그런 바. 두께 방향이 T, thickness라고.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할 때 이렇게 해서 그 물질의 양수 모듈루스와 밀도하고 길이하고 요거 K9하고 그러면은 이제 구해지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분모의 L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가 있는데 글로켄슈필의 바의 길이가 땅하고 바의 길이를 절반을 하면은 요 절반이 되면은 주파수는 4배가 된다. 2옥타브 위로 된다. 오히려 그래서 루트 2분의 1 0.707배가 되면은 한 옥타브 위가 된다. 언제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관악기는 길이가 절반이 되면 한 옥타브 올라가는데 이 글로켄슈필의 바는 길이가 절반이 되면은 주파수가 4배가 올라가서 2옥타브 위가 된다. 그러니까 한 옥타브 위가 되려면 절반이 아니라 0.5가 아니라 루트 2분의 1 해서 0.707 그거를 눈여겨보시고 다른 건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바의 종방향 그러니까 바가 이거라면은 이 굽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음파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건 악기에서는 타악기에서는 쓰이지 않는데 이 모드가 잘못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켄슈필 바를 갖다 놓고 여기를 때리지 않고 이쪽에서 때리면은 그러면 이게 생기는데 이거는
사운드 스피드가 다른 거 이거 많이 붙는데 이 횡파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길이일 때 횡파보다 종파가 그 고체 내부에서의 음속이 높기 때문에 아주 엉뚱한 높은 소리가 납니다. 이거. 그래서 글로켄슈필 바입니다. 이건 길이 방향으로 제일 낮은 모드가 이건데 여기가 노드기 때문에 글로켄슈필에 여기다 구멍을 뚫고 핀을 여기다 박아요. 여기다.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있는데 여기서 이 바의 진동, 횡진동에서 특이한 거는 이게 정수배가 아닙니다. 1대 2.71배예요. 그 다음 모드는 5.15배, 그 다음은 8.43, 그 다음은 12.21. 이게 바의 횡진동입니다. 그래서 글로켄슈필을 딱 때리면은 탁 소리가 나죠. 타격음이. 그게 그냥 타격음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좋지만 하모닉하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잡음성으로 들린다 이거죠. 이게 만약에 전부 이거의 정수배에 위치해 있다면은 타격을 해도 잡음성 타격음이 안 나고 아주 음고를 가진 명쾌한 음으로 들리죠. 타격 잡음으로 들리지 않고. 잡음으로 들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토저널 웨이브는 이 트위스트를 하는 겁니다. 트위스트. 그대로 이게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 토저널 웨이브는 이 엉뚱한 이런 건데 토저널 웨이브는 일부러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하면 글로켄슈필이 있는데 가운데를 치지 않고 모서리를 한쪽을 치면은 이게 나옵니다. 토저널 웨이브가. 모서리. 그러니까 길이가 있으면은 모서리를 치면 이게 비비 꼬이죠. 앞뒤가 꼬이죠. 그래서 토저널 웨이브가 또 이거에 엉뚱한 데 있고 그 다음에 아더. 이거는 글로켄슈필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길이 방향으로 하나 두 개가 들어간 게 아니고 이 폭방향으로 밴딩 웨이브가 생긴 거죠. 폭방향으로. 그래서 아더 또는 뭐 이렇게 종방향은 여기서 치니까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겠군요. 그래서 C6 글로켄슈필 바를 두드렸을 때 이게 첫 번째 모드고 요게 요거고 3과 4 사이는 아마 이거겠고 또 이거 5와 6 사이는 이거 세 번째 그리고 7과 8 사이는 아마도 이거 아니면 이거 같으네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피크가 어떤 게 어느 모드로 진동하는가 그거를 요거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그런 것들인데 실제로도 그런 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림바 바. 이 마림바와 실로폰은 이 음력이 좀 다르고 바에 생긴 게 다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건 실로폰이 아니고 글로켄슈필이죠. 글로켄슈필은 그 철편인데 철편의 두께가 일정하죠. 두께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파샬들이 다른 성분들이 엉뚱한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음악 연주가 가능한 이유는 다행스럽게도 이 높은 차수의 모드들은
그 손실이 많아가지고 빨리 사그러져요.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탁 치면 초기에는 이게 다 익사이트 돼서 초기 잡음으로 들리다가 위에 있는 것부터 없어지고 나중에 이게 도미넌트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 귀에 한음이 맨 처음엔 잡음, 타격 잡음, 그건 때리니까 나는 거지. 그리고 있다가 해서 나중에는 그 음고를 결정하는 그거 하나만 남으니까 멜로디 연주가 가능하게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마림바 바는 왜 여기를 깎았느냐? 그게 이제 본래 마림바의 원조인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토속인들은 이걸 깎을 줄 몰랐죠. 그래서 그냥 두께가 일정한 바를 갖다가 그 두드려보고 귀로 들으면 귀로 들여서 높이를 하니까, 그리고 음계를 자기네 민족 음악 연주할 수 있는 음계에 맞는 거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소리 두드려서 소리 귀로 듣고 조롱박 불어서 그거와 매칭이 되는 것끼리 이제 귀로 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딱 갖다가 보니까 이거 두께가 일정한 바는 때리면은 인하모니컨 컴포넌트들이 그 제일 낮은 진동수의 정수배에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다. 그러니까 모르죠. 뭐 우연히 이런 모드가 8.00에 왔다. 우연히 정수배에 하나 맞는 건 있어도 대체적으로 그냥 만들면 정수배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소리가 잡음성, 때리는 초기부터 잡음성으로 들리고 나중에도 한참 동안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두께를 여기를 파내면은 펀더멘탈하고 그 위에 진동 모드들이 정수배에 올 수 있게 된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거를 다 계산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 근데 그것도 정확한 시뮬레이션, 정확하게 이 형태를 어떻게 깎으면은 그 무슨 모드가 어떻게 된다, 그런 거를 만족스럽게 그 계산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거는 1980년대쯤 돼요. 80년대 미국 음향학회지에. 근데 그 전에도 그런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경험과 직관을 통해서 알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악기 음향학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요 마림바하고 실로폰하고 요 깎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번째 배음을 이거를 2.7인 걸 3에다가 놓고 이거를 5.15인 걸 5에다 놓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째 배음을 어디에다 놓는 그게 세부 사항이 좀 다를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마림바나 실로폰이나 그 바의 밑을, 그러니까 바가 이게 길이 방향이에요. 길이 방향이고 여기 이 위에서 밑으로 핀을 박는 거죠. 그래서 이 안을 이제 긁어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펀더멘털이 169, F2가 이게 제일 낮은 거고 이게 이거예요. 이건 663이면 약 5가 되나요? 5, 6, 4, 4가 되나? 170에 4. 4부근인가? 4. 4, 7, 28. 그렇죠. 이 4배 부근이고
이거는 뭐 거의 169 9배 부근, 어느 부근에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정수배 부근에 이렇게 놓게, 그렇게 이 튜닝을, 말을 튜닝을 한다고 그러죠. 말을 튜닝, 막대기를 튜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튜닝을 하게 되면은 탁 두드리면 잡음이 덜 나고 이제 뮤지컬 톤 쪽으로 가는 거죠. 초기의 음색도. 그래서 마림바의 또 다른 사운드 스펙트럼 E3 앞에 것도 E3인가 E3에 튜닝한, 그래서 이 부분 음을 도레미, 이거 두 번째가 여기서 두 옥타브 위에 이 두 번째가 여기 도레미거든요. 근데 여기 미, 여기도 도레미니까 두 번째가 첫 번째 두 옥타브 위. 여기서는 솔이에요, 솔. 그러니까 미와 솔은 또 정수배에 있는, 그리고 이건 또 한 옥타브 위에, 이걸 두 개 붙인 거는 이거보다 한 옥타브 위에요. 이거를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 쓰는데, 유명한 아까 말씀드린 뭐 유준희 교수의 지도 교수인 로슨 교수가 그 로슨 교수 학파들이 제안한 거예요. 이거 한 옥타브 위에는 이거를 하자. 그리고 이거보다 한 옥타브 위에는 이걸 또 두 개를 하자. 그래가지고 음표를 오선지로 나타내는데 덧줄을 많이 긋지 말고, 또는 뭐 8VA 이래가지고 한 옥타브 위다 미치다 거기 추가로 써놓지 말고, 이거보다 한 옥타브 위에는 이렇게 하고 이거보다 한 옥타브 위에는 낮은 음자리표 두 개 그려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나 여러 옥타브를 쓰는 피아노 악보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특허를 냈어요, 로슨 교수가. 그런데 아무도 안 써. 왜 아무도 안 쓸까요? 왜 아무도 안 쓸까요? 제가 취미로나마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왜 아무도 안 쓸, 이 표기법을 쓴 이걸 왜 아무도 안 쓰는지 내 스스로 답을 얻었는데, 종이가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일단 이 넓은 음역을 하려면 오선지 자체가 이거가 있어야지 되고, 지금은 피아노 악보에 기본적으로 이거하고 이거가 있죠. 그런데 이거 위에 또 하나 이거가 있고 이거 밑에 또 하나 이거가 있으면은 한 몇 마디 하는데도 종이가 많이 들면은 많이 넘겨야지 돼. 피아니스트들한테 이거 넘기는 게 넘순이라고 그러죠. 피아노 반주하는데 넘기는 아가씨가 따라 나와가지고 넘순이가 있는데, 그 자주 넘겨야지 돼. 그리고 이제 뭐 클라리넷이나 플루트나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건 한 악장이 두 페이지에 딱 들어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한 악장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악보 넘길 필요가 없이, 이거 불다가 악보를 어떻게 넘깁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엔 복사를 해서 병풍처럼 이렇게 펴놓고 하잖아요. 근데 악보 넘기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악장이 두 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제일 좋아합니다. 저 바이올리니스트나 관악기 연주자나. 물론 이제 외워서 하면 제일 좋은데 뭐 외우지 못할 경우. 근데 이걸 하면 그 불필요하게 종이 많이 들고 넘겨야지 돼. 그러니까 음악과 관련이 돼요. 연주, 로슨 교수가 색소폰, 클라리넷을 하긴 하는데 취미로. 근데 발명 특허 이거 아이디어 특허 내고 아무도 안 써. 이거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거 밑에 둘 있는 것까지. 그래서 어떻든 이건 이거보다 한 옥타브 위에 미니까 또 이거와 다 정수배에 있죠. 미, 파, 솔, 라, 시, 도. 이건 도니까 도하고 미는 또 장삼도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서 모두 다 이거에
정수배의 몇 배 부근에 있는 거죠. 예. 이거 1, 2, 3, 4, 5, 6, 7은 이 주파수의 2배, 3배라는 게 아닙니다. 피크가, 의미 있는 피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라는 피크고, 그 위치는 여기 이제 음표로 나타냈죠. 이렇게 나타내면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해요. 이걸로 주파수 F를 파샬 몇 번째는 주파수 몇 헤르츠보다 이렇게 악보로 나타내면 이거 동시에 치면은 어울리는 음이 하나의 음이 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이번에는